자, 이 와중에 지금 질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질 바이든은 아시다시피 바이든의 열성 지지자의 부인이었었어요. 그걸 이제 바이든과 눈이 맞아가지고 바이든 주장에서는 이혼한 다음에 만났다지만 이미 그 전에 본인은 나랑 결혼한 상태에서 내 마누라가 바이든이랑 정부 나가지고 바이든한테 가버렸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좀 이쁘장하잖아요. 젊었을 땐 꽤 이뻤죠. 이 질 바이든이 이제 사실상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을 주저앉히게 되면 이게 수정헌법 25조 4항인데요. 수정헌법 3항까지는 뭐 대통령 유고시 뭐 이렇게 해서 명확해요. 그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4항은 한 번도 선례가 없습니다. 거기다 표현 자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표현을 보면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부통령 및 국무위원급 장관들, 이그제큐티브 바디인가 뭐 그래요. 국무위원급 장관들 중 다수 혹은 의회가 정한 부서장의 다수가 대통령 이거 안 되겠습니다 라는 공문을 상원 실제의장 프레지던트 프로템퍼라고 부릅니다. 상원의 이제 법률상 의장은 부통령이지만 실제 의장은 다르죠. 상원 실제 의장 및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면 대통령을 드러내고 부통령이 승계한다. 뭐 이런 조항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공문이 이제 상하원에 도착한 다음에 상하원을 소집하는데 이틀 걸리고요. 법에 의해서 논의해야 될 시간이 21일입니다. 그리고 의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거의 한 달이 소요되고 의회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극에 달한 권력 투쟁과 마비 상태가 온다는 얘기죠. 자, 내일부터 만약에 그 조치가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부터 카말라 해리스랑 이 장관들 몇 명이 딱 머리 맞대고서 바이든 지금 치매 상태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공문을 써서 이제 그 상원 실제의장하고 하원 실제의장한테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이제 난리 나서 한 달 가는 거야. 한 달. 그렇게 해서 바이든 주저앉히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권력 투쟁은 또 얼마나 살벌할 거냐고요. 카말라 해리스가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여자 아니에요. 권력을 여러분 그거 공공연하게 그냥 얘기되는 거거든요. 20대에 정계에 진출하려고 샌프란시스코 흑인 권력 브로커, 거물 권력 브로커의 정부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거지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게 감이 안 된다고요. 그럼 그거 인정하겠냐고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럼 권력투쟁 살벌해진다고 저 자리.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소리가 차라리 우드로 윌슨 모델로 가지 않겠냐 뭐 이 소리까지 나와요. 우드로 윌슨은요. 1918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파리 그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오면서부터 심장마비에서 사실상 식물 상태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 에디스 윌슨이 사실상의 대통령 그러니까 직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916년 선거였었죠. 1916년 선거고 1917년 1월에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쯤 있다가 우드로 윌슨이 1년 한 9개월 있다가 우드로 윌슨이 이제 거시겠다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2년 동안 그러니까 1920년 11월까지 대통령 선거 치러질 때까지 우드로 윌슨의 아내인 에디스 윌슨이 사실상의 대통령 직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질 바이든이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주위로 해서 하원 의장 펠로시, 그다음에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국무장관 블링켄 이 셋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얼레벌레 엮여가면서 참 일찍이 미국 정치 사상에 벌어진 적이 없는 희한한 쇼가 펼쳐지는 상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 정치 분석가들,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어저께 이거를 다이어그램을 띄워드렸더니 그거 참 잘 만든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건강 위기가 굉장히 심해서 이게 사퇴가 되든 제거가 되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카르텔 내부의 권력 투쟁이 강화되고요. 저들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이기거나 말거나 아무튼 간에 저들은 지금 기후 변화, 그다음에 셰일 억제, 셰일 박해, 역사 말살. 역사 말살의 이제 정책적인 표현이 국경 이민 선거 해체예요. 그러면 미국이 빌어먹을 죄스러운 업보가 가득 찬 나라다. 시스테믹 레이시즘, 체계적 인종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온 미국이 빌어먹을 나라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은 국경도 해체해버리고 이민도 막 그냥 무제한으로 받아버리고 불법 이민, 그 다음에 시민권 없더라도 무제한으로 선거할 수 있도록 풀어놔줘야 되고, 그러니까 역사 말살하고 지금 바이든 정책은 이게 같은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국경 이민 정책은, 국경 이민 선거 정책은 이 바이든 이 글로벌리스트 카르텔에. 그 다음에 젠더 평등, 이건 가족 도덕을 파괴하는 거죠. 근데 이런 종류의 정치적 드라이브가 자기들 내부를 간신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안 하면 자기들의 글로벌리스트 카발, 그러니까 빅머니, 빅텍, 그 다음에 워싱턴 스왑프, 그 다음 극좌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걸 엮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정치 투쟁을 안 벌이면. 근데 이런 정치 투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지금 이제 재앙적인 상황이 나서 표가 도망가 버린다고요. 표 기반이. 근데 이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쟤들은. 안 그러면 자기들을 하나의 진영으로 엮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지금 쟤들의 문제인데, 저쪽은 그렇고, 이쪽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가 민중이 계속 조직화되고 있고, MTR, 그러니까 마가 트럼프 공화당의 동맹이 득세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스가 참 특이한 게, 마가의 다른 이름이 보스인데, 이게 그냥 애국주의가 아니라 가치지향 애국주의 아니에요. 마가의 베이스에는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 깔려 있다가 미국의 특별한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 그 운명이 뭐냐?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러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인간의 주체적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미국이란. 그러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전파하는 것이 소명인 그러한 나라다라는 게 미국 예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마가에는, 그 베이스에. 그 가치관과 세계관 때문에 마가의 핵심에 미국 보수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 자체는 애국 민중주의 파퓰리즘이니까 이건 우리가 알아왔던 보수주의랑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데,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건 미국 얘기고, 미국이 아닌 국가의 사람의 관점에서는 거의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같은 얘기가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랑한다 이거. 왜 사랑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주권 국가를 강화하는 마음이, 그게 곧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이다. 가치 기반 애국이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얼마 만에 벌어지는 일이냐면, 현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해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0년 된 일인데, 현대 주권 국가, 그 이전에 웨스트팔리아까지 내려가면 한 300~400년 전까지 내려가요. 현대 주권 국가의 틀이 잡힌 거는 이제 절대 왕정 300~400년 이전이고,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제대로 그런 지금 우리가 보는 현대 국민 국가로서의 현대 국가 제도는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일반화된 거예요. 한 200년짜리라고요.
미국도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이 있기 전에 한 40년 전에, 30년 전에 생긴 나라니까 그 무렵이잖아요. 영국이 좀 빨랐죠. 1688이니까 영국은 한 300년 돼요. 300년이 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 주권에 의한 현대국가, 현대의 주권국가, 이거가 나온 다음에 애국심이라는 건 자기 나라 관점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게 병이 쉽게 들어요. 국가주의가, 애국심이. 병이 확 들어버리면 그게 퍽 튀어나가서 뭘로 튀어나가면 심지어는 그게 공산주의로도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한홍구가 한 말이 그게 은미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마음에 안 들죠. 한홍구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한홍구라고 그 국사 그 성공회 대학 쪽에 저쪽 그 친북 자학사관을 이끄는 국사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홍구가 한겨레 신문에 쓴 글에 김일성은 조국 근대화를 꿈꾸는 조국 근대화론자다 그렇게 썼어요. 저는 그 말을 우리가 좀 감가상각하면은 뭐냐면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꼬시는 방법이 야 공산주의 하면 평등과 부국강병을 한꺼번에 이루는 거야. 그걸로 꼬셨어요. 그게 소련이 혁명하게 된 거예요. 그게 모택동의 중국 공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김일성 영생교 세울 때 그러고 구라 풀고 세운 거예요. 공산주의 하면 평등과 부국강병을 한꺼번에 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즉 부국강병이 애국심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국심이라는 게 다시 말하자면은 공산주의도 애국심 팔아먹은 거고요. 심지어는 나치도 애국심 돌아버린 거고요. 무솔리니 파시즘도 애국심이 돌아버린 거고요. 신토 일제도 애국심이 돌아버린 거죠. 그리고 애국심의 역사라는 건 참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저희가 그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 받을 때요.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쯤 됐나? 거기에 그런 알퐁스 도데 그 소설이 하나 나와요. 단편이 딱 나오는데 아마 그 독일과 프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뭐 알사스 로렌 지역인가 있어요. 그 뮌헨 있고 이런데. 그 지역의 그 주민인데 프랑스 쪽에 속하는 걸 원하는 주민이에요. 근데 이 자기 아이가 얼결에 프러시아 쪽에 협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총으로 쏴 죽이는. 그걸 초등학생 애들이 배웠다니까 저희가. 애국교육한다고. 일제부터 온 영향이죠. 일제가 그걸 아마 소학교 때 가르쳤을 거라고. 이게 애국심이다. 그러니까 애국심이 그 전까지만 해도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랑 연결돼 있다라는 그 관념이 없었다고요. 그럼 애국심은 각각의 나라가 다 서로 충돌하는 애국심이에요. 우리나라가 부국강병 되면 너희는 좀 다시 좀 주저앉는 거고, 너희가 부국강병 되면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주저앉는 거고, 이런 거였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언제부터인지 이게 제가 보기엔 미국 마가 트럼프의 최대의 업적이에요. 그 안에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을 바꾼 거, 아메리칸 컨스티튜셔널리즘을 바꾼 거, 미국 헌법주의, 미국 헌법 정신, 입헌 정신, 그게 다 그런 거거든요.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다시 그런 나라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야, 저게 왜 미국 거냐? 현대문명 거지. 현대문명은 나도 살고 있어. 대한민국도 그런 가치 섬기는 주권국가로 강화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보스가 강화해진다고요. 강화된다고. 이게 지금 현상이 뚜렷해요. 인도, 타이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서유럽 대륙, 동유럽 다 이 방향 가고 있어요, 지금. 전부 아주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그래서 이게 딱 미국의 마가랑 세계 각국의 보스가 딱 손뼉이 맞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애국 세력의 국제 연대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 사회, 국가, 국제가 하나로 꿰뚫는단 말이에요. 어제 다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인간은 개인이다 이거예요. 불가분의 존재. 나눌 수 없는 온전한 존재다 이거예요. 영혼을 가진. 그러니까 본원적인 실존적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 존재다. 이게 개인주의거든요. 건강한. 따라서 그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가고 실험해가는 그런 절대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원적 실존적 자유. 진실 존중이 여기서 왜 끼어드냐? 힘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거 뭐 시비 따지고 진실 따지지 마세요. 이런 상태가 되면 개인이고 자유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개인과 자유와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원적 토대가 진실 존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실 존중이 경멸받는 사회는 도덕적으로 깊게 타락한 사회고 깊게 병든 사회예요. 대한민국에 좀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그러한 개인이 남한테 비굴한 소리 안 하고 내 책임 아래서 내가 먹고 산다. 그러면 이거 사유재산과 시장이라고요. 빤스 한 장까지 국가 거다.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숙청을 당하면 죽이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서 저기 시골 마을에 저수지 관리인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빤스 한 장까지 국가 거니까 네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 순간 빤스까지 다 벗어 그러고서 길바닥에 내놔야 되거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유재산과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러한 자유인들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영혼을 가진 하나의 개인 실존이니까 당연히 신앙과 영성에 대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종교기관을 가든 안 가든 종교기관 다니면서 종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개독이니 뭐 땡중 시다발이니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백모는 좀 잡스러운 놈입니다. 내가 잡놈이라 거기 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뭐 이런 거랑은 좀 안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거기 가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 참 부럽다. 사람이 저렇게 우직하고 뼈가 굵은 맛이 있어야지. 나는 좀 간사하고 잡스러워서 나는 좀 못해. 뭐 이런 정도의 자세는 최소한 사회가 일반화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이에요. 제가 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러한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라는 게 이거는 개인 차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 차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국가가 그거를 중심으로 주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국가 차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러한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국가들끼리의 호혜적 관계가 되는 그런 국제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국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국제 시스템에 반대를 하고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우습게 하는 중국,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데들은 왕따시키고 한편으로는 채찍으로 치고 한편으로는 당근으로 달래서 순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계관, 이 가치관이 개인, 사회, 국가, 국제 이걸 일위관지하고 있다고요. 하나로 뚫고 있어요.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애국이 인류 보편이 되고 애국이 국제화된 겁니다. 바로 보스에 의해서. 그 보스의 첫 가능성을 세계적 무대에서 막 보여준 게 마가였던 거예요. 보스의 미국적 표현 형태. 자,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저쪽 글로벌리스트 카르텔 진영은 저렇게 그냥 아주 몸살을 하고 있으면 이게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국면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짜증도 나고 우울하기도 한데 이러한 세계사적인 변화가 축적이 돼 가다 보면 여기도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계기가 올 거다. 그동안에 우리가 묘목 많이 심고 씨앗 많이 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사실 보궐선거 뭐 후보도 마음에 안 들고 정당도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기권하지 마시고 절대 투표를 외면하지 마시고 투표는 하러 가세요. 정 마음에 안 드시면 기권표를 던지세요.
저도 기권표 던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4월 7일은 하루지만 선거제도는 계속 가요.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옹위하고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 제안합니다. 하나는 사무원 참관인 모집입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무원 참관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심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선거는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출발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로 끝납니다. 만에 하나 어떤 그 음흉한 집단이 침투해서 말하자면 뭐 가짜표를 한 3만 표 서울에서 부어넣었다. 4만 표 부어넣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투표 안 한 사람이 투표한 걸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조직을 해서 이 예약하시는 분은 반드시 투표하러 가세요. 투표하러 가십시오. 반드시 투표하시고 본투표까지 다 끝난 다음에 본투표 전에 그런 거 지인한테 전화하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남 보고 선거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됐다. 본투표 끝난 다음에 지인 한 두세 분한테 전화해 주세요. 가슴이 뜨거운 지인들한테. 그러다 보면 확률적으로 보통 보궐선거라는 게 한 40% 투표율 되니까 확률적으로 두 분께 전화하면 한 분은 투표 안 하신 분 나와요. 그분을 딱 손을 잡고 본인이랑 해서 중앙선관위에 나 투표했냐? 했으면 언제 어디서 했지? 라고 내 투표에 관한 정보를 나에게 공개해달라. 나에게 알려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 투표 확인 캠페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www.lisol.kr/cv2에서 신청합니다. 이 두 개의 캠페인은 사회로 국투본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만든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의 캠페인입니다. 저희 리솔 리버티 연대와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국자연은 클린 선거 시민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리오 벤처 좀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같은 지식인이 제가 누구한테 말을 하면 한국 정치 참 정치인들 나쁘고 뭐 조중동 마음에 안 들고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고 저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오케이, 말 많이 해 저도.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가장 큰 원죄는 지식인에 있습니다. 저는 뭐 가방끈은 길지 않지만 나름 뭐 말하고 글 쓰고 할 수 있는 인간인데 이런 자들이 일찌감치부터 좋은 교양을 많이 퍼뜨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2010년까지 약 23년 동안 제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든 게 1987년, 89년인데 23년 동안 인터넷에서 쌓은 거 외에는 제대로 된 책은 2006년에 니체 철학사 하나 번역한 거, 자라투자 번역한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교양과 지식이 좋아야 민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많이 안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문제의식은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이 프리오 벤처를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들이 몇 명이. 야, 이게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보면 참 좋은 콘텐츠 많은데 이거 어떻게 자유롭게 설명, 코멘트, 그 다음에 그 번역 달아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게 없냐? 왜 그러냐면 이게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거기다가 아까 그 뉴스 제가 했듯이 거기다가 번역을 덧입혀가지고 내 것처럼 올리면 사실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뉴스 쪽은 그걸 많이 봐줘요. 왜냐하면 뉴스 회사가 봐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아이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카톡이나 혹은 트위터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데 유튜브를 퍼오죠. 데일리모션 이런 동영상을 퍼오죠. 그럼 창 속에서 돌아가죠. 화면 속에 창이 있죠. 화면 속의 창, 이걸 아이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프레임에서 동영상은 돌아가고 그 창 아래 별도의 번역, 설명, 코멘트가 붙을 수 있는 자막창을 붙이는데 그러면 아이프레임 안에서 돌아가는 동영상은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회사가 돌려주는 거고 자막은 저희 프리오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둘이 싱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 속도가. 이 싱크에 관한 특허 기술입니다. 이 프리오 벤처가. 그래서 좀 세계적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처음에 아마 한류라든지 뭐 이런 거를 밖으로 나가는 거는 그런 거를 많이 중심으로 하고 갖고 들어오는 거는 한국과 일본에서 잘 먹힐 거를 갖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꿈은 전 세계 1차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이 유튜브 직접 유튜브에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 한 100만, 200만 명 조직되고 또 그거를 자막을 붙이는 사람들 또 100만 명 조직되고 그래서 그리고 그걸 보고 즐기는 사람들 수억 명이 조직되는 수억 명이 존재하는 그런 서비스로 성장해 보고자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설명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frio.com/v1입니다. frio.com/v1에 사업 설명 영상 링크가 있으니까요. 좀 여유 있으신 분은 한번 검토하시고 투자를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벤처니까 근원적으로 위험합니다. 모든 벤처는 위험해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벤처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좀 대한민국 특허를 받았고 세계 각국 주요 국가에 대한 국제 특허라는 거는 우리가 말이 좋아서 국제 특허라고 불러야지 국제 특허는 없어요. 세계 각국별 세계 주요 국가별 특허입니다. 그런데 세계 주요 국가별 특허를 가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걸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협력 조약입니다. 그 PCT 출원을 이미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돈이 모이면 올해 말쯤에 이 세계 주요 국가 한 10몇 개국, 뭐 미국, 일본, 타이완, 중국도 해둘라고요. 중국도 자유화될 수 있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는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쪽 가면 멕시코, 그 다음에 저쪽 가면 브라질,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EU가 아마 한 덩어리일 거예요. EU. 그 정도. 그럼 한 10개, 11개 정도에 출원하면 그게 또 돈이 한 5천만 원 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주요 국가 출원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대로 서비스 돌아가면 UI 언어도 세계 주요 국가 언어 한 10몇 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한 60개 언어까지 가려고 하고요. 유저 인터페이스, 그 화면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언어들. 그래서 이 언어와 문화를 이렇게 동영상이 넘나들 수 있도록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갖고 변주될 수 있도록 동영상 하나가 수십 개 언어와 문화로 변주되는 그러한 상태. 그런 걸 좀 꿈꾸고 있는 그런 벤처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